오늘 우리 K 증시는 완전히 초반에는 알아 누워버렸다가 그래도 이제 후반에서 다시 기운을 차렸는데 여기는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거 후유증, 그 다음에 하나는 CPI 악재 이렇게 두 가지가 이중고였는데 일단 총선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5,170만 국민 중에서 이번에 당선된 300명을 딱 제외하고는 5,169만 9,700명 모두가 좀 허탈한 그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간밤에 미국 3월 CPI는 또 그 예상보다 좀 폼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거에 따른 숙취 더하기 잠도 잘못 자가지고 목도 좀 삐끗한 이런 상태니까 오늘 우리 K증시 상황을 봐도 컨디션이 그다지 좋을 턱은 없었는데 외국인들만큼은 오늘도 의기양양했습니다. 언제 한국에 그런 큰 총선이 있었나 이걸 무시할 정도로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외국인들이 이번 총선 우리 K증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변수로 취급도 안 한다.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여야 국힘 민주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눈치고 이거는 JP 모간이 예측한 대로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 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다만 눈에 띄는 거는 조국 혁신당 그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번 선거 결과로 뭐 민주당 승리는 이미 다 예견이 됐던 거고 이럴 경우에도 우리 K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부터 진단을 했었죠. 대신 JP 모간은 이번에 야당 민주당이 승리할 때보다 여당 국민의힘이 크게 이길 경우는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 물량을 전부 받아내면서 그나마 간밤 CPI 충격으로부터 우리 K 증시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보는 건데 K증시 정치 테마주를 보자면은 개장 직후 극심한 변동성을 탔었기 때문에 개장 후 1시간 기준에서 보면은 그 한동훈 관련주 대상홀딩스 당연히 급락 나왔고 또 그렇다고 조국 테마주로 꼽혔던 화천기계 이거는 상승했냐 하면 이것도 같이 급락이 나왔어요. 대신 이번에 좀 나름대로 선전을 한 이준석 테마주 삼보산업 그리고 모처럼 저력을 과시했던 안철수 형님의 안랩 이렇게 둘은 또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어떤 정당 지지자들도 당장 이번 선거로 크게 득볼 건 없었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그냥 그동안 약간 소외됐다가 의외의 저력을 보인 그 두 사람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린 거 그것뿐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이번 대한민국 제22대 총선에서 또 한 번 승기를 잡은 민주당이 이제 다음 대선까지 직행을 할 경우 현재 여의도 증권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명제들에 대해서 제가 Q&A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럼 원전은 무조건 이제 하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뭐 원전은 현 정부에서 예산도 다 편성해 놨고 지난 정부 관계자들도 우리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이제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 정부 내각을 구성했던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많이 현직 그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여기서 악화될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일명 굴뚝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노조 차원 이런 문제로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당연히 그런 노동계 친화적인 스탠스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시달릴 우려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뭐 과거 정권에는 진보 정권 때 노조가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있었는데 일단 이것도 현재는 정부가 협상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도입이 되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이런 기술 때문에 당장 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택시노조 다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을 감안하면은 막 그 강자로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노사 간에도 힘의 균형이 오히려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그럼 반도체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우선 재벌들의 어떤 족벌 경영에 대한 반감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 K 반도체 쌍두마차라고 하면은 삼성, SK 여기 둘 다 또 마침 지금까지 사주들도 이제 구속이 됐었고 지은 죄가 뭐 없지 않은 전력이 있죠. 그럼에도
이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은 세액공제 같은 거는 이것도 이미 현 정부가 다 도입을 해 놓은 상태라서 뭐 다음 정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 정부에서는 지금 반도체 지원만큼은 미국의 칩스법과 어떤 동행 추세가 일단 보장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좀 호의적인 게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과반 의석 하에서 전 정권 때처럼 다시 태양광 풍력 쪽에 이제 돈이 돌면서 업황이 다시 개선될 수 있냐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방사는 아무래도 조금 불리해질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북한하고 평화적 대화 노력을 재개하고 또 방위비 증액이나 한미 연합훈련 뭐 이런 군사훈련 쪽을 억제할 가능성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일단 우리 한반도 이 내부 국한된 이슈고 현재 우리 K 방산주들은요 중동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제3세계 국가들 수출 물량이 계속 이 증가하는 이거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제 민주당 과반 의회 하에서 방사는 무조건 위축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리고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뭐 한중일 북중러 전부 군사력 강화를 절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요. 또 여기다가 일본이 지금 재무장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오늘 아침에 나온 미일 정상회담 소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이번 우리 총선 결과보다 우리 K 방산 업황의 더 큰 변수가 바로 우리 눈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국빈 초청으로 일본 기시다 총리 내외가 백악관에 방문 중인데 이 자리에서 나온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내년 2025년부터 미일 영 3국이 정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거. 와, 이거 진짜 미일 정상회담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도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미일령 합동훈련이요? 이거는 정말 서프라이즈급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해상 패권은 그냥 미일령 이렇게 3개국 가면 접수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상호 군사 첩보동맹 이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5개의 국가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일본이 만약에 이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를 하면서 식스 아이즈 체계로 갈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그 신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따시키고 일본이 미일 양대 군사 연합을 구축하는 이게 현실화될 수 있고요. 이거 너무 성급한 추측 아니냐고요? 아니요. 실제로 지난 구한말 때 대한제국이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적대시하고 미일영 동맹에 기웃거리다가 그걸 이제 일본이 활용해가지고 한일합방으로 우리를 식민지를 먹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아니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중러 연합에 손을 뻗칠 그런 포지션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일본이 재무장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도 당연히 방위비 증액하고 군사력 강화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사이드 명제로다가 Q&A 하나를 더 보태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투세나 아니면 부자 증세 관련해가지고 국내 자금 수요가 해외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여튼 해외 쪽으로 그리고 또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뭐 민주당 과반을 떠나서 지금도 상속세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런 그 트렌드가 점차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추세가 연장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도 이미 강남 부유층들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명문고 명문대 동창 모임 아니면 호텔 피트니스 회원분들 이런 그 커뮤니티에서는 상속세 없는 그 싱가포르에 법인 세우고 자녀들 한 명 거기 보내가지고 영주권 따게 하고 계좌 만들고 이런 컨설팅이 지금 이미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일단 앞에 미일령 군사 이쪽으로 선순위 배치가 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쪽 제재는 일단 후순위로 밀리는 거냐? 아니요. 워싱턴에서 저러는 사이에 월가에서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피치 못하게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안정적에서 이번에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용등급 전망을 먼저 내리고 나서 그다음에 눈에 띄는 개선이 없을 경우 그 다음 스텝이 이제 바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피치사는 근거로 올해 중국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최대 7.1%까지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게 작년 5.8%도 높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중국 정부가 재정 긴축을 할 경우에는 공공재정하고 중국 지자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짜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선 특집으로다가 좀 길어지는 관계로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요.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 차원에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